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쌍용자동차 소식이에요. 쌍용자동차 인수전이 이제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전기버스 회사 에디슨 모터스,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전기차 회사예요. ENBLT. 이 회사가 인수가를 최고가로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전기차 회사인 인디 EV 뭐 이런 회사들이 요 세 회사가 이제 15일날 마감된 본 입찰의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최고가를 써낸 ENBLT. 이거 회사 이름은 조금 생소했는데 여기 대표이사분 성함이 김영일 대표님. 김영일 대표님은 제가 그래서 이름이 낯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예전에 월간 디자인 제가 기자 하던 시절부터 이분 이제 가끔 뵙고 뭐 사석에서도 뵙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공대 출신에 독일에서 디자인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영국 팬더사에서 솔라 그 스포츠카 이런 것도 디자인하시고 쌍용차 오셔서 무쏘 코란도 뭐 이런 거 하시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로 옮겨서 뭐 그랜저, 소나타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시고 하다가 전기차 회사도 하시고 뭐 이노션 대표도 하시면서 F1 이것도 하시고 뭐 이랬던 아주 화려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저기서 자주 뵐 수밖에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ENBLT라는 회사 대표이신지는 또 처음 알았는데, 또 이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이게 홈페이지가 좀 이상해. 회사 찾아보면 이상한 데 나오고 막 이거 뭐지? 미디어 오토.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여기저기서 많죠. 처음 인수합병 요 얘기 나올 때부터 에디슨 모터스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 10조, 재계서열 38위인 SM그룹이 관심을 보이면서 SM이 될 거냐, 에디슨이 될 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뭐 K-팝도 나오고 뭐 이랬었었죠. 뭐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면은 인수에 관심 있었던 회사는 총 11곳입니다. 이 중에 7곳만 쌍용자동차 실사에 참여를 했어요. 이 쌍용자동차 실사를 하려면 2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됐었거든요. 2천만 원이 아무래도 작은 돈 아니기 때문에 11곳 중에 이제 고려를 하다가 7곳만 실사에 참여를 해서 쌍용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장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평택공장, 뭐 창원공장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가서 실제로 다 공장도 둘러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7곳을 정리해드리면은 요 에디슨 모터스, 그 다음에 SM 그룹, 요거는 뭐 다 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K-팝 조금 좀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그 다음에 카디널 원이라는 요 회사가 이제 예전에 HAH 여기 미국 회사인데 이제 사명을 바꿔서 카디널 원이라는 회사로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회사인 인디 EV, 이 회사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퓨처 모터스 컨소시엄, 이 회사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ELBNT 뭐 요런 회사들이 이제 2천만 원을 내고 실사에 참여했었는데, 이 회사들이 뭐 다 인수를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고려를 했겠죠. 그 중에 이제 3군데 회사만 이렇게 인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수 제안서 내는 게 딱 마감이 됐어요. 이제 이 세 회사 외에는 인수 제안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세 회사의 제안서 중에 이제 인수가 우리가 얼마에 인수하겠다라는 것만 조금 알려졌는데, ENBLT 이 회사가 5천억 원을 적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모터스가 2,800억, 그리고 인디 EV는 1,000억 원. 요 정도 적어내서 사실상 인디 EV는 인수의사는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ELBNT가 5천억 원이나 적어낸 거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수액을 가장 높게 적어낸 ENBLT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지죠.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뭐 얘기가 잘 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지만, 중간에 이제 예비 협상 대상자를 하나를 더 선정해 놓습니다. 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ENBLT가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 같고, 에디슨 모터스가 예비 협상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인수가액 순이긴 해요. 근데 이 자동차 회사라는 특성상 이 높이 가격 준다고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가액만으로는 딱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띠릭띠릭. 하여튼 엊그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ELBNT 이 회사는 저도 사실 회사 이름은 처음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대표이사 찾아보니까 김영일 대표님, 이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공대에 나오고요, 독일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자동차 디자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일을 하시다가 펜더 자동차,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김영철 회장님, 그때 당시 이제 진도모피 그룹 뭐 요쪽 계셨던 요 분이 영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뭐 이렇게 키워가면서 뭐 솔라라는 스포츠카 만들고 뭐 여기 아마 합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펜더라는 자동차 회사가 쌍용 자동차로 인수되면서 아마 같이, 그때 이제 당시 디자이너였으니까 같이 쌍용 자동차로 들어와서 쌍용 자동차 그 근무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80년대 후반부터 95년까지 쌍용 자동차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디자인 실장까지 한 거는 저희가 쌍용 자동차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무쏘, 코란도, 체어맨, 이스타나 이런 차들의 프로젝트에 다 관여를 하셨던 분인 거는 뭐 확인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쌍용 자동차 나가서 이제 현대전공으로 회사로 옮기는데 요때 이제 그 현대전공에서 독자 개발 모델 만든다고 해서 쌍용 자동차에 일하던 분들을 사실 좀 많이 빼갔어요. 그때 이제 같이 옮기셨던 분이고 요때부터 정몽구 회장의 측근이 되죠. 예,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이때는 현대전공을 갖고 있었지만 99년도인가 그때 현대 자동차를 정몽구 회장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 우리 역사 얘기 다 보면 나와요. 이 김영일 대표도 이제 현대자동차 디자인을 또 관여를 하면서 뭐 그랜저도 하고 소나타도 하고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들 많이 했습니다. 뭐 투스카니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월간 디자인 기자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 김영일 대표님 뵀을 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뭐 디자이너가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디자이너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디자이너야말로 진정한 자동차 마니아여야 된다. 자동차를 정말 사랑해야 되고 자동차의 공학적인 거라든지 자동차라는 본질, 자동차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자동차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더라. 근데 내가 이제 디자인 실장이 됐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차차 바꿔나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상품 기획이라든지 자동차의 공학적인 거라든지 뭐 마케팅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이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총괄 실장을 하시다가 상품기획 마케팅 부사장 뭐 이런 것도 하세요. 예, 그러다가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다 이렇게 총괄하는 이노션으로 또 대표로 갑니다. 한국에서 F1 열릴 때 그때 그 F1 열리는 그 일도 이노션에서 했었어요. 그때 제가 뵀을 때 막 BMW M6 타고 다니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뵀을 때 이거 현대자동차 계시는데 M6 타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 차는 멋있는 거 타야죠. 뭐 이래하셨던 게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노션 그만두시고 또 전기차 회사로 또 옮겨서 이 전기차 시대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기차 회사로 옮기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전기차가 이렇게 커질지는 모르던 시절이긴 합니다. 근데 김영일 대표가 옮겼던 레오모터스라는 곳이 이게 2005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전기차에 대한 비전을 일찍 보고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는 확실한데 이 회사가 이제 초반에 이종용 대표, 호주에서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거 공부하고, 이분도 약간 자동차 환자예요. 예, 그리고 막 스피드 많이 하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평화자동차에서 자동차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전기차 회사 레오모터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초반에 이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투자를 좀 여기저기서 많이 받다 보니까 회사의 그 지분 구조 자체가 조금 좀 복잡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김영일 대표가 합류했던 게 이제 2010년, 2011년 뭐 요때 합류를 했는데 그때도 이러저러한 투자자들로 좀 이렇게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할 때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 조금 막 그래. 하여튼 2009년, 2010년 때만 해도 김영일 대표랑 이종용 대표가 이제 서로 막 회사를 키우려고 그러면서 모닝에다가 전기차로 개조해가지고 뭐 시속 100km까지 막 7초 만에 가속이 되게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주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런
제대로 만든 전기차들이 생기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뭐 문제가 있더니 이정용 대표는 뭐 교통사고도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쫓겨나듯이 좀 나간 것처럼 되기도 하고, 김영일 대표가 이제 총괄 대표가 됐는데 이것도 또 뭐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었다고 하고, 결국 레오모터스는 지금 홈페이지도 안 열려요. 그리고 그때 장외 주식 샀었던 분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고, 그래서 하여튼 회사가 이상하게 이렇게 끝나 버렸고, 그때 대표로 있었던 분은 지금 또 엉뚱한 회사의 대표로 가 있고, 막 요거 약간 좀, 뭐 이제 자세히는 제가 이렇게 말씀 뭐 여기서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또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레오모터스는. 근데 그때 당시 레오모터스를 만드셨던 이종용 대표는 2013년도에 세안모터스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또 거기서 또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또 이것도 얘기를 하면 또 이종용 대표가 저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이종용 대표가 이제 세안모터스라는 회사를 딱 세워가지고 이제 잘해봐야지. 그리고서는 그 논현동에 있는 쿤스트할레에서 컨셉트카 신차 발표를 합니다. 컨셉트카 3대. 그때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무대 앞에다가 펜스를 쳐놓고 기자들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펜스의 겉에서만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차의 뒷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나 안 찍을 테니까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좀 보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고, 그 뭐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약간 의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러고서는 사무실 와가지고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 독자 개발한 스포츠카라고 했던 차가 알고 보니까 멕시코산 스포츠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 썼었죠. 독자 개발 전기차 알고 보니 멕시코산 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썼는데, 이게 네이버 다음 양사 포탈에 막 메인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보고 막 댓글 붙고 막 뭐 해가지고서는 이 스타트업 회사가 이 기사가 이렇게 하다가 나가니까 이게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이야 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지금 막 이 차가 저 차냐 저 차가 이 차냐 이게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그때는 그냥 막 딱 보면 너 이거 멕시코산이 이거 딱 이게 나왔었어요. 이거 개소리 들어가겠다 여기.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정용 대표를 어떤 전시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도 안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확 고개 돌리고 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많이 화가 나셨었구나. 지금 와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 김영일 대표도 그때 ELBNT라는 회사로 뭐 차려가지고 뭐 분사를 해서 다시 또 투자를 받고 뭐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레오모터스 자체가 이제 뭐 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탈피해서 나오셔서 똑같은 트럭이나 버스 같은 거를 이제 전기차로 개조해주는 뭐 요런 일을 하셨던 걸로 뭐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회사 ELBNT 이 회사가 이제 쌍용 자동차를 5천억 원에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제안서를 내고 이게 보도자료가 나가자마자 어제 그 오후 저녁부터 이렇게 신문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택 선배 저기 김영일 대표님 저번에 그 좀 아신다 그랬죠? 이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ELBNT 홈페이지 이렇게 봤더니 홈페이지가 좀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 밑에 있는 주소로 뭐 카카오 지도라든가 뭐 네이버 지도로 해가지고서는 뭐 이거 했더니 주방기기 회사 같은 게 들어와 있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상하고, 또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어제 오후에 뭐 여러 군데 기자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영일 대표 그 지인분들한테 그 전해 들었는데, 이제 사업하는 게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아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좋은 파트너와 함께 인수전에 잘 뛰어들어서 이제 막 힘을 내서 이제 달리려고 하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높으신 자리에만 있어서 아마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아마 신경 못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뭐 약간 감사듯이 얘기하는 거는, 이분이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나 뭐 자동차에 대한 기술, 뭐 이런 뭐 디자인, 그 다음에 뭐 공학, 그 다음에 마케팅, 상품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하셨던 분이고, 또 전기차도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한 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뭐 독일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뭐 매너도 되게 젠틀하시고 이런 분이라서 아마 쌍용 자동차를 이렇게 다시 바짝 세울 만한 분 중에 몇 분 안 되는 분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워낙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고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다방면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ELBNT의 김영일 대표도 쌍용차 출신이지만 요 ELBNT의 컨소시엄 파트너인 사모펀드 파빌리온 윤영각 대표님, 요 윤영각 대표님도 이분 회계 전문가예요. 회계 전문가고 쌍용 자동차의 사회이사였던 분입니다. 좋은 그림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회계 전문가와 디자인, 공학, 상품 기획 이런 것들을 두루 이렇게 다 하고 전기차까지 경험하신 분이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ELBNT가 뭐 인수 의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최고가를 적어냈겠죠. 에디슨 모터스가 많이 의식됐을 것 같기도 하고 에디슨 모터스보다는 좀 많이 적어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5천억 원 정도를 적어내지 않았나. 뭐 그만큼 인수 의지가 많다는 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유력 인수 대상자였던 SM그룹 개개서열 38위 엄청난 규모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 이제 조선업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건설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예요. 뭐 우방건설, 삼한건설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수를 하면서 건설업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오해를 받는 게 있었어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에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실 그 쌍용자동차 평택 부지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 평택 인터체인지 이렇게 나오자마자 큰 부지 쫙 있거든요. 거기 진짜 아파트 부지로 바뀌면은 제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가치는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동차 만들던 분들이 문제죠. 그런 거 없었으면 옛날에 갈아엎고서는 아파트 단지 됐을 만한 부지예요. 땅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SM그룹은 이런 오해도 받기도 했는데 일단 뭐 이제 여러 정밀 실사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 회사를 살려낸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 자동차에 대한 이해, 전기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도 이게 좀 하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인수제안서를 내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살려내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쉬웠으면 뭐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게다가 뭐 지금 쌍용 자동차처럼 어려워지고 있는 회사들도 꽤 돼요. 지금 자동차 업계는 커다란 전환점 이상의 어떤 혁명 지점 정도에 와 있어요. 전기차 회사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냥 문 닫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경유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월등하다는 게 다 알려졌고요. 각 나라에서도 내연기관차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면은 죽는 거예요. 내연기관만 만드는 이 쌍용자동차 같은 회사는 큰 문제고요. 또 뭐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 변속기 부품 만드는 회사 이런 데도 좀 큰 문제죠. 예전에 뭐 이런 미디어 업계도 이런 혁명 분위기가 한번 확 몰아쳤죠. 저는 잡지 기자였었잖아요, 예전에. GQ 잡지에 있었고 뭐 모터 트렌드 잡지로 기자를 하던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야 디지털로 다 전환돼. 이 종이 인쇄 매체 기자들 다 죽어. 그러니까 너도 빨리 디지털로 전환해.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야 그래도 이 종이로 보는 거는 이거 없어지진 않지. 아무리 디지털이 그래도 종이로 보는 건 남아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키려고 막 했었던 분들 꽤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하다가 블로그도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 막 이러고 영상으로 만들고 막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로 전환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 막 근데 아직도 저랑 같이 잡지 만들던 분들 아직도 잡지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힘들어 하십니다. 저한테 요즘에 유튜브 배우러 와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말이 안 통해. 아직도 인쇄 매체에 머리가 머물러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쇄 매체를 이 인쇄 매체를 읽듯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튜브에 안 통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 답답하겠구나. 하여튼 지금 자동차 업계는 그냥 전환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혁명 분위기예요.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로 그냥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내연기관차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 1위예요. 뭐 이것만 봐도 그냥 전기차로 혁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게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할 줄 아는 회사와 자율주행 기술 없는 회사가 또 죽고 사는 문제가 요 몇 년 사이에 또 와요. 쌍용 자동차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는 전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된다기보다는 전기차로 그냥 다 혁명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쓰던 부품이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온 거는 핵심 부품은 없어요. 그냥 주변 부품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핵심 부품은 완전히 새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 출발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테슬라 같은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기술 위에다가 뭐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랑 별 상관없이 지금 전기차라는 새로운 기술로 우뚝 쓸 수 있다는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본 게임은 아니에요. 진짜 게임은 자율주행입니다. 몇 년 뒤에 더 무서운 혁명이 불어닥치는데 자율주행 할 줄 아는 회사와 자율주행 못하는 회사. 예,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미디어오토도 그때를 대비해서 자율주행 뭐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이런 거는 옛날 얘기나 털고 이런 걸로는 살아남기 힘들지. 하여튼 오늘 전해드린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그때는 내가 진짜 매운눈이었지. 아이오닉 막 뒤로 막 이런 거 막 산지 이틀 만에 딱 찾아내고 막 이거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쌍용 자동차에 이렇게 5천억 적어내실 정도면은 홈페이지도 좀 정비도 좀 해놓으시고 좀 이렇게 하시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하긴 뭐 저도 유튜브 하나 운영하면서 이 대문 사진 이거를 바꾸질 못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디펜더 시승할 때 그냥 유 감독님이 그냥 툭 찍어준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한 몇 달째 못 바꾸고 있잖아. 또 뭐 저도 이런 상태에서 뭐 지금 ELBNT 홈페이지 이상하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지 뭐. 우리 것도 바꿔야죠. 네. 그래서 대문사진 좀 빨리 좀 바꾸자 우리. 응? 뭘로 바꾸지 뭐. 미디어 오토